또 이 AI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애들 AI 학원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는데요. 아이들이 자랄 때쯤 되면 AI는 그냥 텔레비전 같은 거예요. 그냥 저절로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걸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럼 뭘 갖춰야 될까? 과학 문해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과학 문해력이 좀 뭔지, 그리고 과학 문해력이 좀 왜 중요한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세기에는 문해력이 중요했어요. 문해력이 뭐예요? 읽고 쓰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21세기는 거기에 그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하고 과학과 기술의 시대거든요. 모든 사람이 과학자가 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과학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할 수 있으면서 즐기는 그런 삶이 좀 복지의 삶 아니면 문화적인 삶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글을 쓰는 것만 가르쳐주고 얼마나 자기가 행복할 수 있어요. 미술관 갔을 때 우리가 이제 미술가가 되려고 미술관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가서 미술관 가는 게 아니라 그림을 보면서 즐긴단 말이에요. 내가 작가가 아니지만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과학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과학관을 자기가 문화적인 장소로서 즐길 수 있어야 21세기의 교양인, 문화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내가 과학에 대해서 알아야 될 지식도 있고 과학적인 사고방식도 있고 과학자들의 세상에 대한 태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갖추는 게 사이언스 리터러시, 과학 문해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과학자가 될 수 없지만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저 사람이 얘기한 게 물리적인 건지 화학적인 건지 등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게 신뢰할 만한 건지 아닌 건지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과학은 다른 것과 달리 되게 우리의 삶을 아주 결정지어버리거든요. 저는 이런 게 과학 문해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과학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지식을 얻으려고 과학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꼬마애들에게 물어봐요. DNA가 어떻게 생겼냐? 그럼 꼬마애들은요, 2초도 안 돼서 이렇게 해요. 손을 하면서 이중 나선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걸요, 1983년에 대학 가서 처음 알았어요. 제가 1983년에 대학 가서 한 것을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어요. 그 과학 지식의 양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학교에 다닐 때 과학 잘했던 분들도 애 중학교만 가잖아요. 책 못 봐줘요. 이거. 봐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 지식을 아이들에게 주려고 하면 부모님들은 못 줘요. 부모님이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스스로 과학 지식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무조건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원리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여러 가지 과학적인 요소들 지식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식이 엮여져서 뭐 원리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 창의력 얘기 많이 하잖아. 창의력, 암기력 안 중요하고, 암기 별로 나빠. 창의력이 중요하지. 정말 궁금해. 창의력이 하늘로 뚝 떨어진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해 아래 새로운 게 없습니다.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서 새롭게 조합하고 다르게 편집해서 보는 게 창의력인 거죠.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창의력은 뭐 안 생겨요. 생각해보세요. 구구단 이해해야 될까요? 암기해야 될까요? 암기해야죠. 구구단 이해하셨어요? 이해는 사, 이사 먼저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겁니다. 구구단과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것만 암기하고 나면 나머지들은 스스로 얻어 나가야 되거든요.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암기하기 위해서요. 맞아요. 머릿속에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해가 중요해요. 왜? 암기하기 위해서. 근데 이해 없이 암기만 할 수밖에 없는 것도 되게 많이 있다. 그게 초등학교 과정들에는 특히 그런 게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배관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영상을 한번 찍었던 적이 있는데 결국 암기와 암기 위주의 교육, 이건 사실 구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암기 위주의 교육이 나쁘다고 해서 암기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어떤 거냐면 권위주의가 나쁜 거지 권위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약간 우리가 지식들은 가져야 되고 지식들은 서로 엮어줘야 되고 근데 지식들을 엮어주는 거는 본인이 해야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독서의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관장님께서 뭐 아동용 책, 교과서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셨고 실제로도 그 전에 뭐 아동용 책도 쓰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뭐 좀 아무래도 뭐 성인 책도 쓰고 아동용 책 쓰시지만 이게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 책 쓰실 때 조금 뭐 대부분 과학책이었겠죠. 그러면 뭐 이 책을 쓸 때 좀 원칙이나 어떤 철학, 뭐 어떤 유의하시는 거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그냥 책을 쓸 때 제일 중요한 건 재미라고 생각해요. 문학이 아닌 책에서는 이유가 있어야 돼도 내가 그 책을 왜 읽어야 되지? 이런 거죠. 뭔가 좀 질문을 딱 던져준 책들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전 좋은 책이라는 거는 질문을 던져주는 책이에요. 더 좋은 책은 질문 던지는 걸 훈련시키는 책인 것 같아요. 결국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도 공감하는 게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부르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 책 쓰실 때 그런 좋은 질문을 뭐 훈련시키는 것 또는 좋은 질문을 좀 가지게 하는 것 이런 거에 염두를 두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을 좀 주로 아이들 책에서 쓰시는지. 아이들이 이제 거기에 주인공의 누군가가 그냥 동화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제3자적으로 읽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네, 그쵸. 거기에서 내가 보통 자기 주인공이 되는 거죠. 네. 선생님이 되든지 네. 학생이 되든지 친구가 되든지. 네. 근데 그들이 대화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은 뭐 선생님이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하는 것 좀 보여요. 좀 있다 보면 질문할 사람이 주인공이네. 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자기가 슬그머니 이 입을 질문하는 사람은 넘어가죠. 소리 내서 읽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은요. 이제 그 억양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네. 하다 보면 이 책에 나오기도 전에 자기 다른 질문을 갖게 돼요, 아이들이. 그 질문을 해보고 나중에 내가 궁금했는 게 거기서 정말로 물어보네. 네. 야, 이거 좋은 질문이었어. 자신감 갖는 거죠. 그러니까 전 질문이 좀 많이 나온 책이 좀 좋은 책이라 생각해요. 물음표 많이 나온 책. 그래서 길게 나오지 말고 물음표가 한 페이지에 여러 개 나오는 책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번에 그런 맥락에서 아동용 책을 또 국립과천과학관 선생님들께서 집필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제 여기 있는 그 사이다라는 책인데 좀 이 책은 어떤 책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떤 질문들을 담아내려고 노력한 책인지가 좀 알고 싶어요. 그저 책을 두 가지 트랙이 있어요. 하나는 그 문화와 연결된 트랙이 있고 하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게 뭐 바다 탐험과 인어공주. 네. 그다음에 이거는 태양계와 어린 왕자예요. 자, 인어공주 아이들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어린 왕자도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쭉 알고 흘러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학적인 요소들은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인어공주가 어디 살고 있어요? 바다에 살고 있잖아요. 네. 인어공주가 바다에 탐험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양 지형, 그다음에 해양의 과학들, 플라스틱의 문제, 기후의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고 또 이제 어린 왕자가 또 지구에서 온 누구를 또 만나면서 이 태양계 여행을 같이 하면서 그 천문학을 이해하게 되는 책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물론 이제 대화들을 해 나가요. 그러면서 풀어나가는 게 또 한 개의 트랙이고 또 하나가 요거는 개념 시리즈라고 하는데 바이러스와 인공지능이에요. 여기 딱 두 사람이 등장해요. 두 인물이 등장해서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예. 그래서 나는 어떤 방법으로 인간을 감염시키는 거야? 발이 달린 거야? 날개가 달린 거야? 무슨 질문인지 알겠죠? 내가 인간을 감염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 너희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비말 감염, 공기 감염, 접촉 감염, 매개물 감염 등의 방법을 쓰지. 이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또 질문이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비말 감염과 공기 감염은 같은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러니까 질문답인데 한쪽에 계속 질문하지 않아요. 그다음 어느 순간은 질문하는 주체가 바뀝니다. 우리 대화도 그렇잖아요. 네. 내가 혼자 질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 나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질문 없이 그냥 쑥 쓸 수도 있어요. 이거 뭐 비말 감염에는 이런 감염이 있다. 비말 감염은 뭐고 공기 감염은 뭐다. 이렇게 써줄 수 있지만 그걸 읽어 나가는 친구들은 한 번도 의문을 갖지 못하고 정보가 초각초각 쌓이면서 내가 뭘 스크린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건데 질문을 통해서 가다 보면 아, 여기서 포인트가 이거구나. 나중에 읽을 때는 아, 그때 내가 그냥 쉽게 넘겼던 질문이 있었는데 내가 못한 질문이 있었네. 못한 답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와 그 전문적인 지식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주어진 영역을 더 넘어서서 이렇게 대중들에게 뭐 어떤 책이든 컨텐츠든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과학을 전하려는 그 모습이 진짜 저는 사실 잘 몰랐던 분야라 좀 놀랍고 또 그렇게 좋은 일에 저도 이렇게 또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돼서 뭐 저희가 광고는 아니지만 소개해 드리게 돼서 저도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 책 얘기 나온 김에 과학관 소개도 좀 홍보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과천과학관에 오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나라엔 136개의 과학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동네 과학관도 좋고요. 물론 과천과학관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136개 과학관 중에 가장 큰 과학관이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가장 제일 좋은 과학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분야가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모님들이 하루에 뽕을 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학관을 한 2시간 동안 본다는 건 육체적으로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아이들마다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곤충관 좋아하고, 어떤 친구는 공룡 있는 자연사관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관 하나하고 맨날 가는 관 하나 있죠. 그것과 다른 전시관 하나? 한 2개 정도를 좀 본다. 내가 와서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안 하가면 되거든요. 질문을 얻어가게끔만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과학관은 지하철 4호선의 대공원역 6번 출구로 곧장 이어져요. 성인 4,000원, 청소년 어린이 2,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네, 너무 디테일한 친절한 이 홍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도 이제 과학관에 저도 어릴 적에 여러 과학관들 경험 이런 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들도 있고 어쨌든 되게 재밌고 궁금하고 막 이렇게 아이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유발하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제가 어릴 때보다 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다, 사실 스팀 교육이다, 정말로 과학이나 공학, 수학에 대한 어떤 이해력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관심이 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요새 애들이 특히나 4차 산업혁명, 어떻게 보면 요새 애들을 AI 세대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말씀 주신 사고방식이나 태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AI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아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이들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로봇과 AI는 삶에 좀 지대한 영향을 주겠죠. 그들이 우리를 막 도와주겠죠. 그들을 겁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AI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애들 AI 학원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는데요. 아이들이 자랄 때쯤 되면 AI는 그냥 텔레비전 같은 거예요. 그냥 저절로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걸 해야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럼 뭘 갖춰야 될까? 아까 리터러시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한글 읽을 줄 알아야 돼. 영어도 해야 돼. 이제는 과학도 읽고 쓸 줄 알아야 돼. 이게 과학 리터러시라면 이제 21세기의 초중반 이후로 넘어가면 우리 코딩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코딩이라는 언어들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어른들이 좀 C 언어 그런 거 해가지고 막 쳐내는 게 아니라 컴퓨터만 팍 치고 이런 거잖아요. 이제는 그 정도까지 필요한 건 아닌 거고 여러 가지 툴들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이 덩어리로 레고 끼우듯이 해서 블록 끼우듯이 프로그램 짜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논리를 배우는 거예요. 코딩이라고 하는 언어의 논리를 배우는 거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필요한 거고, 근데 인공지능과 로봇이 앞으로 아이들의 삶을 지배할 테니까, 로봇 가르쳐야 되고, 인공지능 가르쳐야겠다. 그럼 너 인공지능학과가 로봇과, 그러는데, 공부는 유행 따라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봤어요. 자, 로봇이 정말 엄청나게 큰 산업이 될 거다. 그 로봇 제조 회사에는 로봇 전문가가 몇 명이나 필요할까? 많지 않을 거거든요. 로봇 회사에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은 기계공학 회사가 필요합니다. 그걸 기계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기계, 전기, 전자, 소재 이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 시대가 돼? 그러면 우리 애를 로봇공학과에 보내겠어. 생각보다는 차라리 기계공학과 보내는 게 훨씬 더 폭넓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공학과를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굳이 그 유행 따라 막 다닐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생화학과를 다녔거든요. 근데 한때 그 생화학과와 유사학과들이 막 생기면서 그 과 이름을 유전공학과 막 이렇게 붙였어요. 유전공학과 우리나라 한 개도 안 남아 있어요. 아, 진짜요? 그때 그 유전공학이라는 유행이 있었어요. 유행이니까 유행 따라 막 한다고 사람들이 가고 성적 제일 높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그 유행을 시킨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바뀝니다. 그 네이처지에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지금 초등학생들의 65%는 지금 없는 직업에 종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직업이 65%인데 우리가 잘 모르는 직업까지 하면 80%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초등학생이라면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애들 사랑하잖아요. 엄마 아빠 살아보니까 너는 이런 직업을 가지면 좋겠네. 그러니까 이런 전공을 하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걔가 성인 돼서 사회에 진출할 때는 그중에 10명 중에 8명은 우리가 모르는 직업에 종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그 사랑과 조언이 아이들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그 네이처가 주장한 것도 그거였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83년에 대학을 갔어요. 2003년에 20년 만에 대학 동창들을 쫙 만났어요. 우리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중에 절반은 우리가 대학 갈 때 우리가 모르던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1980년에 대학을 갔던 이공계생도 앞으로는 더 심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길을 딱 좁혀서 주지 마시고 좀 이제 폭 넓게 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아이들 수학이나 과학 뭐 이런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거 관련해서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시는 게 좋을지 오늘 얘기해 주신 거 외에 또 혹시 뭐 공유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저렇게 교과 공부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좀 관심을 꺼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 가만히 놔두는 게 안심이 안 된다면 과학 간의 교육, 네. 과학 간 뭐 실험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과학책을 만나게 많이 읽게 해주고, 그 다음에 도서관이나 뭐 다양한 과학관에서 과학자들 강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거기 많이 데려가 주세요. 과학자들과 직접 만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인도 받고, 잘하면 전화번호도 하나 따고, 내가 메일도 보낼 수 있고, 저는 그런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계속 과학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아, 텔레비전에 나오는 저 과학자 나 친구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더 좋은 건 학교의 과학 선생님이 자기의 친구가 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학교만큼 우수한 교육 인력이 모여 있는 것은 없다. 근데 거기 좀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면 과학관입니다. 네, 정말 오늘 정말 많은 다양한 얘기들을 해주셨고 또 좋은 책도 소개해주셨고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어떤 미래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인생은요, 아이들이 다 알아서 살 겁니다.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의 인생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21세기에 자기 인생을 사시려면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사이언스 리터러시, 과학 문해력을 갖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얘기 나눠주신 이정모 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번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몰빅 클래스의 조작가 이정모 관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